예, 2021년 11월 12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8일이고요. 저는 10시 11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학문 산책 40번째 강의로서 41번째네. 41번째. 예. 학문 산책 41번째 강의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국어, 우리 한국어의 기원이, 한국의 기원이 지금부터 약 한 9,000년 전에, 약 9,000년 전에 요하 문명에 요하 문명의 농경지의 언어적 파편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퉁쿠스어, 그 아무르강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동여진의 발원지인, 동만주족의 발원지인 그 퉁쿠스어, 그 만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몽골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투르크어, 지금 현재 또 이 유럽에는 3대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리안이라고 하는 아리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셈족, 셈족, 또 햄족, 뭐 이렇게 이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유럽의 백인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투르크, 이들이 뭐냐면은 유라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주어, 목적어, 수로 중심의 그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알타이어는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도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라기보다는 주어, 수로, 목적어 형태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존칭어가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존칭어가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수로가 발전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가야와 신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직접적인 그 지배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명령조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면에서 보면, 형식면에는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지만 내용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주어, 수로, 목적어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9,000년 전에 그 요하 문명, 그 이후에 이제 홍사 문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요하강을 따라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서 요하 문명이 잉태했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역사를 태고사회부터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국 한반도 중간에 서해라고 황해라고 바다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7, 8천 년 해수면이 지금 현재 이르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뻘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황해
서해의 그 바다 깊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고로 이 서해는 바로 뻘밭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주도까지, 그리고 유구 열도, 즉 오키나와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가 이게 뻘밭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지역을 청구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푸른 언덕만이 꽉 차 있는 그런 뻘밭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황해도 이제 중국 동부와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의 서부를 이 황해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백기를 이용해서 인류가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천의 요새가 바로 어디냐? 그게 요하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년 전에 요하강에서 문명이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명을 태동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남방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남방에서 올라갔던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요하강을 따라서 내륙 깊숙이 요하 문명이 태동했다면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에 지금 현재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고흥, 경상남도 남해, 그 다음에 김해, 낙동강,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에 있는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욕지도에서는 옛날 그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95%가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는 조몬인, 즉 신석기인들의 유전자와 95% 일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태고사에서는 큐슈, 제주도, 신안 앞바다, 경상남도 남해, 김해, 낙동강, 울산,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신석기인들과 똑같은 바로 조몬인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방 문화의 전초기지가 어디냐? 제주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영산강, 그 다음에 경상남도 김해 낙동강, 이 지역이 바로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고대사라 하면은 단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최고의 세계적인 고조선의 세계적인 국제도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뭐냐면은 9,000년 전에 요하강의 농경지에서 나온 언어적 뿌리, 어원 뿌리가 바로 몽골, 퉁구서,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투르크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연구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 우리 뭐 고조선 때부터 5,000년 전에부터 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종교 이야기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교, 2,500년 전에 불교, 그 다음에 1,400년 전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해 가지고는 원래의 우리의 역사의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600년 전에 2000년도 전에 2500년도 전은 역사로 볼 때는 어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뭐 부처가 최고의 지식인 양, 최고의 성현인 양, 이 인류를 이끌어갈 등불인 양, 예수가 하느님인 양, 예수가 모든 것을 다 구원해주고 천당을 이끌어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망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고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따져가면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를 재정리해서 우리가 을과 혼을 바로 세우는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기원은 9,000년 전 현재 중국 요한 농경지였다. 예, 이거 이제 신문에 밝혀지고 연구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고고학적, 생물학적, 유전학적 다 포함해서 이미 연구가 된 거래. 그러면 9,000년 전에 중국 요한 농경지에서 이 언어적 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9,000년 전에는 역사가 없었느냐 이거죠. 9,000년 후에는 바로 12,000년의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4,000년 전에는 빙하기 10만 년 중에서 가장 혹독한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시작했고, 그 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뭐냐면은 북방 문화권을 형성하는 북방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5만 년, 6만 년, 7만 년, 예, 7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대충 이동한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역추적해 보니까 그 아프리카를 떠난 1,000명이 오늘날이 지금 현재 60억, 70억의 인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바로 실담어이고, 그 실담어가 다시 구마라집이라든지 기타 한자에 응과 혼을 박음으로써 한자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대장경에 있는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번역하고, 번역한 것을 다시 뭐냐면은 우리말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우리의 그 지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문의 시작은 우리말을 실담어 범으로 바꿔 놓았다. 우리말이 실담어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이를 다시 한자로 이해한다. 예, 한자로 이해했죠. 그리고 그 한자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는 그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원은 9,000년 전 현재 중국 요한 농경지이다. 예, 요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아시아 유목민설의
학설을 뒤엎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유럽,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인 브라만 인들이 산스크리트를 만들고 그 산스크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언어의 문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들을 뒤집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뒤집는 내용이 바로 9,000년 전에 현재 중국 요한 농경지에서 이 우리 한국의 말의 뿌리가 태동했다는 것이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밝혔듯이 태고사를 통해야만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고대사를 통해서, 고대사를 하면은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역사는 태고사가 있고요, 상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고대사에서만 두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고대사를 통해, 즉 고조선을 통해 역사를 학습하기에 학문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빙하기를 거쳐서, 빙하기가 12,000년 전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수면이 차올라서 이 해수면이 안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수면이 안정이 되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안정이 되기 전에 9,000년 전에 뭐냐면은 바로 요하 지역에는 요하 지역에는 바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요하 문명이 탄생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 시기를 거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발전한 곳이 한반도의 서남부 제주도 낙동강 영산강 와 중국 요한 농경지 문명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제가 고조선에 있어서 최고의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바로 어디냐? 예, 바로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 제주 낙동강 영산강과 그 다음에 중국 요하 농경지 문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 요하강을 따라서 내륙 깊숙이 내몽골 적봉 지역까지 문명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한강을 따라 춘천 지역의 중도에까지 고대 선사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한반도의 춘천인 중도에 고대 선사 유적지가 어마어마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고로 이 지역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우리의 문명이 그 당시에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고대 선사 유적지로서는 이 동보가 최고 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대 선사 유적지라든지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는 우리의 이런 그 천혜의 요새를 우리는 항상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땅인지, 그리고 고래로부터 얼마나 많은 뭐냐면은 중요한 역사적인 뭐냐면은 문명을 이끌어온 전초기지인지, 이런 걸 함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핵심은 중국 요한 농경지 문명과 한반도 서남부의 제주 낙동강 영산강 문명이라고 라는 것이죠. 이후 이 강이 바로 우리가 비파형 청동기 강이 신석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동기가 돌입하는데, 이 지역이 비파형 청동기 강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동기는 어디서 왔는지 하는 것이죠. 청동기는 천쪽국의 동쪽 강역에 있었고, 서쪽 강역이 티벳과 도낭, 중원, 시안들이죠. 예, 우리가 그 서쪽 강역인 티벳과 도낭, 그 다음에 중원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서는 뭐냐면은 요하강과 그 다음에 제주도 낙동강 영산강,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력이 이제 티벳과 도낭 중원 이 지역이 바로 세형동검 강력이지 않습니까? 청동기로서 세형동검 강력이다 이거죠. 이 문명을 가져둔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청동기 문물을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인도, 유럽, 아리안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청동기 문물이 우리보다는 뭐냐면은 문명적으로 더 기술이 앞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그 지역에서 청동기 구리에다가 주석을 입힌 청동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우리 동북아까지 오는데 약 1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000년이 걸려서 뭐냐면은 가장 동쪽 강령에 온 것이 이 비파형 청동기고요. 그 다음에 서쪽 강력이 세형 동검 강력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명을 가져다 준 사람은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이고, 자, 파미르 공원을 경계로 우리는 히말라야 파미르 공원을 경계로 서쪽과 동쪽 문화가 크게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대사, 중대사, 상고사에서는 우리가 동쪽 지역에 있는 문물이 더 문명이 더 발달됐는데 이후에는 뭐냐면은 서쪽에서 문명이 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청동기 이전에 신석기 시대 때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많은 문화와 문명이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동 유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들인데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찰리족이라는 것이죠. 이 찰리족이 바로 석가족인데 이게 당군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군의 후손들이면 누구냐 이거죠. 인도 아리안의 백인과 그 뭐고 이 원주민들과의 에서 나온 뭐냐면은 혼혈이 바로 뭐냐면 이 찰리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찰리종인데 당군의 후예라 그러죠. 석가의 선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당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옥스포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는 뭐냐면은 인도 아리안의 그 백인계와 원주민과의 혼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이 계급이 바로 뭐냐면은 귀족과 왕 계급이지 않습니까? 순수 뭐냐면은 제사장 계급은 브라만이 한 것이니까 순수 백인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 나중에 이제 동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찰리종의 그래서 저는 일명 이들을 모두 다 동원이라 이렇게 통틀어 부른다는 것이죠. 나중에 5호 16국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동호인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투르크계도 왔는데 이들이 돌고리다. 이 투르크계도 뭐냐면은 바로 아리안계의 분파로서 셈족과 햄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 더불어서 서양 그 문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유럽에서는 이 아리안과 셈족과 햄족의 서로 갈등 관계와 서로 투쟁 관계와 속에서 역사를 전개해 왔다는 것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아리안족들이 그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다면 셈족과 햄족들이 뭐냐면 헤브라이즘을 문화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아리안들이 뭐냐면은 르네상스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셈족과 햄족들은 그 중세 신권 중세 시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예, 그런 것이 뭐냐면은 서로 교류 발전되면서 발전해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몽골, 한국, 일본은 다 언어적 뿌리가
이를 아까 트랜스 유라시아족이라 그런다 이거죠. 트랜스 유라시아족이라 그런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타이어족이라 그러는데 9,000년 전에 여아 문명의 뿌리가 라는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 9,000년 전에 여아 문명의 뿌리의 언어적을 트랜스 유라시아족이 알타이어족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이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여기서 첨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한반도 서남부의 영산과 낙동강과 제주도에 닿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은 언제냐 이거죠. 순다 대륙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의 언어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5만 년, 6만 년 전에 태고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다 대륙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원주민이 쓰고 있는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와 우리가 좀 쓰고 있는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와 똑같다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6만 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연해주에 도착했을 때 약 6만 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6만 년 전에 연해주와 그다음에 아무르강에 흩어져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말들이 다 퉁구석에 인데 이것도 뭐냐면은 아까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하 문명에서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는 그때 만들어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태고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들은 연해주에 도착했다. 제2차로 정착한 곳이 이곳이다. 그렇죠. 예, 1차로 정착한 곳이 바로 한반도 서남부 영산과 낙동강 제주도고요. 2차로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연해주에 도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이 다시 말타 브레인들이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혹독한 이 빙하길을 맞으면서 24,000에서 17,000년 전에 약 8,000년 동안에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혹독한 최고의 빙하기를 맞으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게 제3차 정착한 곳이 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뭐냐면 북방 문화권의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천축하는 시대라고 이 황금문 학술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축하는 시대 이전을 우리가 순다환인 시대 이렇게 이제 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다환인 시대를 우리가 남방 문화권이라 하고 천축환인 시대를 북방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미르 공원을 기준으로 마고성에서 이후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이루었고 이때가 우리가 제석환인 6대 구원리 환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서시 부서부에서 나와 있는 족보에 있는 적재초흥이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재초흥이 바로 제석환인 6대 구원리 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구원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말 구원리다 구설리다 이런 불을 지필 때 쓰는 구설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적재초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뭐냐면은 환단공예에 나와 있는 제석환인의 6대 구원리 환인은 바로 진주소시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공예에서 나와 있는 환인, 환웅, 당군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환단고기에 있는 원중등의 삼성기 하편에 있는 63,182년을 우리 지금 현재 더하니까 이것이 74,140년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사의 역사에 있는 초창기를 우리가 태고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사상이 뭐냐? 이게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예, 이 보살사상의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 연등금선사라 그러는 거예요. 연등금선사. 그러니까 연등금선사가 지금 현재 불교에 뭐냐면은 그 꽃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부처가 뭐냐면은 연꽃이 부처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보살을 상징하는 것이지. 예, 불교에서 도덕질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통 한인 사상은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살사성은 뭐냐 이거죠. 보살사성은 내세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성적인 것에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황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사상을 바로 우리가 보살사상이랍니다. 다만 인간은 20%의 뭐냐면 초월적이고 초상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극락사상과 맞닿아 있고요. 서양사상인 브라만교, 자인화교, 불교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자,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보살사상을 말한다.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정통사상은 보살사상이다. 예, 제가 그래서 한국인의 정통사상은 보살사상이다. 고로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 결별할 때가 왔다. 예, 그 결별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한국학술원에서 밝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몽골, 한국, 퉁쿠스, 일본, 투르크가 9,000년 전에 요한 문명에 나간 것이라는 공동 연구의 결과가 나왔고 그 뿌리 언어를 밝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추운 지방의 기장 농업과 이 추운 지방의 기장 농업이 남쪽으로 한반도에 온 것은 한 5,500년 전이고요. 북쪽 아무르강에서 뭐냐면은 올라간 것은 한 5,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아무르강도 우리말인데요. 우리말로 물에 익었다는 뜻입니다. 물에 익었다는 것입니다. 기장이 물에 익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알아야만이 산스크리트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산스크리트의 은과 훈을 한자에 박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00년이 이제 지난 후에 33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라오강과 한반도에 유입돼서 3000년 전에 일본에도 유입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냐면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성되는 그 무렵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말하는 일본 외인들이죠. 외인들은 바로 우리나라 동예의 예와 같은 것이고요. 예는 바로 뭐냐면은 부여족인 것입니다. 같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외인을 뭐냐면 도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도래해가지고 일본 열도에 도착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롱사는 2000년 후에 약 3300년에서 2800년 전에 라오강과 한반도 유입돼서 3000년 전 일본에도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강력의 유전자가 약 9500년에서 300년까지 지금 최근까지 공통의 트랜스 유라시아어족의 알타이어족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강력이 정확하게 고조선 강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남해 욕지도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가 일본의 조몬인과 95% 일치하고 고로 우리 남해와 한반도 서남부의 제주도와 일본 큐슈와 일본인의 신석기에는 우리의 신석기에는 같은 조몬인의 유전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조몬인들이 바로 무문토기를 사용한 사람들로서 신석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열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신석기인이나 우리 한반도에서 뭐냐면 자리 잡고 있는 신석기인들이나 유전적으로 DNA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일본의 그 유명한 문화권이 조엽수리 문화권이라고 있는데요. 이 조엽수리 문화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의 남부의 기후와 일본의 기후를 와 같은 지역대에 있는 그 문화권을 조엽수리 문화권이나 일본에서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뭐냐면 신석기의 원주민의 유전자의 북방 천등기 도래인이 바로 고조선의 부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족인데 이걸 일명 우리는 다 이제 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동예의 석씨 가문과 신라 박씨 가문과 육촌, 정씨, 그 다음에 손씨, 배씨 뭐 이런 다, 그 다음에 경주이씨 이런 사람들이 육촌이지 않습니까? 예, 동네 정씨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아주 명문가들인 것입니다. 육촌과 신라 가야 김씨가 다 그 계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진의 후예들이고 진은 진시황의 이들이 후손, 진시황도 이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운주진은 진의 역사는 우리 한국사회의 공통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우리가 하운주진의 역사는 우리 고대사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빡세게 공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 고대사에 하루 빨리 편입해야 한다. 우리 고전을 영수능란하게 읽는 날을 우리가 고대한다. 이를 두고 우리말을 산스크리트 범위에 그대로 박은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뭐냐, 우리말 꼬꼬대기 바로 산스크리트 꼬꼬대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불다가 브라만이 되었고 야호가 야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꼬꼬다 브라만 야훼가 다 범어와 일치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는 동의적이 만든 문자이다. 한자와 범어가 결합한 것은 불교 때문인데요. 그러나 범어의 원형 뿌리는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아까 산스크리트의 뿌리의 원형만은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말의 뿌리는 수만 년 전의 말로 천상의 소리를 담은 말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가 있고, 하나님이 뭐냐면은 진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잘 알아야 학문에 깊이 머무르고, 학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학문의 천지만물이 이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그 권위가 있고, 우리가 늘상 하나님 입에 담듯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골장 김두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